일본에서는 결혼하면 둘 중 하나는 내모를 버려야 한다. 안녕하시하! 버추라 크리터시입니다. 방금 보신 내용에 빈칸이 있었는데요.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힌트! 미국 같은 영미권 나라에서도 하지만 한국에서는 절대로 안 하는 일입니다. 정답을 알려드리면요. 결혼하면 둘 중 하나는 자신의 성씨를 버려야 한다 입니다. 바로 부부끼리 같은 성씨를 써야 하는 부부 동성 문화입니다. 미국도 결혼해서 성씨를 바꾸기는 하지만 관습으로 남아있을 뿐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부부 동성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죠. 일본 민법상에도 결혼하면 남편 또는 아내의 성씨를 따라야 한다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이름이 결혼 한 번으로 없어진다고? 말도 안 돼! 하실 텐데 오늘 랭컬 스터디에서 일본의 부부 동성 제도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먼 미래엔 일본의 성씨가 한 개밖에 안 남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애시당초 일본은 왜 부부동성을 고집하는 걸까요? 그만큼 역사가 깊겠지 싶겠지만 까놓고 보면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선 일본의 성씨의 역사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도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성씨는 귀족이나 권력자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농민을 비롯한 일반 서민들의 이름에는 성씨를 붙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메이지시대에 접어들고 나서 성씨 개혁이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1870년 모든 평민들이 성씨를 쓸 수 있게 되었고 5년 뒤에는 일본군의 요구로 모든 일본 사람들의 성씨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1876년에는 부부가 각자 성씨를 따로 쓰는 부부 배성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태어나서 받은 이름을 죽을 때까지 쓸 수 있었죠. 하지만 1898년 초기 민법을 통해 부부가 한 일가 호적 안에서 같은 성씨를 써야 한다는 내용으로 부부 동성 제도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1947년 개정 민법을 통해 부부 중 한 명의 성씨를 따르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내가 남편의 성씨를 따르지만 대릴 사위일 경우에는 남편이 아내의 성씨를 따르죠. 이 부부동성 제도 때문에 생기는 불편이 있습니다. 바로 혼인신고 후 명의 변경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새 이름을 받게 되는데요. 받는 즉시 신용카드, 은행계좌, 보험, 통신, 면허, 여권까지 모두 갱신해야 합니다. 듣기만 해도 피곤하죠? 이와 별개로 부부동성 때문에 우려되는 점이 있는데요. 30만 개가 넘는다는 일본의 성씨가 점점 사라져서 결국에는 성씨 하나만 남는다는 문제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많이 쓰는 성씨가 바로 사토인데요. 그래봤자 일본 전체의 2%에도 못 미칩니다. 하지만 인구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도호쿠 대학의 요시다 히로시 교수가 내놓은 논문에 따르면 부부 동성 제도에다가 인구 감소 문제가 겹쳐져서 사토 성씨의 인구가 매년 0.83%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를 단순 계산했을 때 500년 뒤인 2531년에는 모든 일본인의 성씨가 사토가 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현상을 2531년 사토 문제라는 이름으로 심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본 내에서의 사회적 문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된 이상 지금이라도 부부 별성 제도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그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 내에서는 미국과 같은 방식의 선택적 부부 배성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요, 4분의 1만 제도 도입을 찬성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소극적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지켜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가 반가울 수 있겠지만 같은 성씨를 쓰는 것이 가족 연대감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도 도입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옛 성씨를 통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부부동성 제도에서 비롯된 여러가지 이슈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성씨가 하나로 합쳐지는 독특한 일본의 법제도, 단순히 내 개인의 성씨가 바뀌는 것을 넘어서 일본 사회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알고 계신 특이한 일본의 법이나 제도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 눈에 꽂히는 내용이 있다면 채널 시야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어학과 문화 지식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이만. 차원을 넘나드는 어학과 문화의 즐거움 채널 시야. 다양한 플랫폼에서 다채로운 콘텐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